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지난 14일 저녁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임신 초기라며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SNS로 손 선수 측에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돈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건넨 자료가 조작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임신을 주장하는 시점이 손 선수 측의 진술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에는 A씨의 지인 B씨도 임신 폭로를 무마하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손 선수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장문에서 손 선수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과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는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계획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은퇴하고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획이 없어요. 그냥 사실 이게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말 이제 제가 근데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축구가 넘버 원일 때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저는 정말 더 축구에 집중하고 싶어요. 축구를 더 정말 집중해서 하고 제가 이제 정말 가족들, 자식들한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집중해서 가족들이 넘버 원이 되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워낙 애기를 좋아하니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준비해서 좋은 결과 또 재밌는 저희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협박을 당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랐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협박했다는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가 그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난 예. 7일에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그 20대 여성이요, 작년 6월에 이 손흥민 선수가 나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수억 원대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까지 함께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40대 남성이 누군가 하면 20대 여성의 지인이자 공모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도 지난 3월부터 역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 측에 수천만 원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고요. 예. 다만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신 사실에 대해서 허위다, 명백한 허위다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7일에 고소를 했고 체포영장 발부된 게 12일이에요. 그럼 이들 검거가 됐나요? 네, 우선 이 사람 두 사람은 어제 체포가 됐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러니까 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손정혜 변호사 협박을 당하긴 했는데 지금 공갈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협박이 그치지 않고 그 협박을 빌미로 돈을 이제 뜯어내려고 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공갈죄가 결부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거나 또 상대방이 약점이거나 또는 약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어떤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이렇게 유명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네 명예를 망가뜨리겠다라는 수단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씨에 향해서 여러 가지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협박과 더불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성립됐기 때문에 체포영장도 발부되고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공갈 미수죄도 있나요? 공갈 미수는 협박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갈 미수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사건은 공갈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니
일정 부분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또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 조그마한 소액을 먼저 건넬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또 다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고 또 다시 협박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소재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 참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갈죄라고 지금 적시된 걸로 봐서는 손흥민 씨 측에 일정 부분 재산적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정이긴 합니다. 그러면 뭐 요구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뭐 수억 원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협박한 금액이 높아질수록 나중에 죄를 물을 때 이 부분이 반영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득액에 따라서 이제 법정형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을 이제 되게 되면 그러니까 5억이 기준이 되는데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이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고요. 그리고 50억 원 이상이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형량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된다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지금 어느 정도 이득액을 취했는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만약에 이제 그것이 5억 원 이상이면 죄명 자체도 그냥 공갈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렇게 변경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과 40대 남성 2명입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이러다 보니까 손흥민 씨 측에서 직접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씨 소속사인 손앤풋볼 리미티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허위 사실 때문에 이 공갈 협박을 그 한 일당한테 좀 선처 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그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명백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SNS를 통해서 이제 뭐 게시글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추가로 이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지금 이걸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뭐 어딘가에 이제 올렸는지 아니면은 이 내용들을 손흥민 선수한테만 보내고 손흥민 선수 이외의 제3자한테 이걸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거나 어떻게 뭐 인터넷상에 올렸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의 가족에게 이런 내용들을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면 가족은 당연히 이제 보호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 유포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이 추가가 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3자이 뭐 저한테 이제 그런 내용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만약에 유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이거는 이제 저한테 보낸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3자한테 이게 유포가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도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명예훼손 관련해서 손흥민 선수가 올해 초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으로요. 한 클럽 직원들이 여러 명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 토트넘 선수들하고 미넨 간의 친선 경기가 끝난 후 강남의 모 클럽에 손흥민 선수가 방문을 해서 심지어 3천만 원 상당의 술 대금을 결제했다. 이런 취지의 SNS 글을 올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확산이 됐고요. 그런데 확산이 되고 나서는 나는 손흥민이 아니라 김흥민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 측은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그 술값을 낸 사람이 손흥민으로 특정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나는 클럽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결제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법률 대응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글쎄요. 뭐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워낙 유명해서일까요? 왜 그렇다고 좀? 아무래도 이제 좀 공인의 지위에 있고 이제 뭔가 이제 명예에 흠집이 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뭐 노리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라고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클럽 MD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마침 또 미넨 선수들이
그때 당시 축구를 위해서 방한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뭔가 이제 제3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이제 클럽에 방문했을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영업 홍보 효과를 좀 노리고 그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런 명성을 이용을 해서 당시에 이제 영업을 무리하게 하려다가 아마 조금 여풍을 맞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공인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안 좋게 좀 해석이 되고 활용이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위치다 보니까 그렇게 숨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정혜 변호사 법적 대응을 결국에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법적 대응이 유명인으로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법적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 또 뉴스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보게 되는 효과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도 있지만 요즘에 그런 점을 빌미로 이것을 기화로 약점을 삼아서 오히려 유명인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공격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면서 이 사건 같이 공갈 사건을 모의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체육인, 뭐 연예인 모두 말할 것도 없고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유명세를 이용한 이 공갈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속사 측에서 강경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밝혀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고소하고 엄벌에 처해지도록 선처가 없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라고 언론에서 칭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사소한 것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손흥정 씨입니다. 결혼은 은퇴 후에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잘 알려지다시피 그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신적 지주로도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에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던 당시 그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손흥정 씨가 손흥민 선수의 그러니까 아들의 결혼은 반드시 은퇴 후에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들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자타공인 그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축구 선수 생활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생활도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이 논란거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의식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이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금은 축구에만 집중하겠다 또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손흥정 씨 역시 지난해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 과정에서 좀 거친 발언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여론이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손축구 아카데미 내에서 이제 뭐 그때 당시 학원생을 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 뭐 이런 좀 윤리 신고 센터에 접수가 됐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이제 조금 약간 여론이 갈리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체벌 자체를 뭐 정당화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그런 월드 클래스 선수에 대한 훈련법이다 보니까 그런 좀 훈련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훈육을 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좀 비난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손흥정 씨도 좀 뭐 시대가 좀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승희 아나운서,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손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딱 일주일 뒤거든요. 이 토트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그 소속팀인 토트넘이 그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컨디션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도 이 우승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한 달 동안 컨디션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부상으로 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요. 겨우 현재 복귀를 해서 이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집중해야 될 타이밍인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칼을 빼든 이상은 좀 신경 쓰지 말고 앞두고 있는 경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속팀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프로 생활의 수건이었던 우승컵을 드냐 마냐 하는 시점인데 자, 우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월클 손흥민 선수가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6월부터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내가 임신을 했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네. 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이 20대 여성 배후에 40대 남성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의를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네. 보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고소를 한 지금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한 매우 초기 단계입니다. 네, 남녀 두 사람만이 아니고 남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공모가 있었다라는 입장이고 이게 고소가 이뤄졌는데 그 일당 두 명이 이제 경찰에 붙잡혔다고 어제 보도가 났어요. 네.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을 당한 손흥민 선수, 폭로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 2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예. 7일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어제 14일에 20대인 여성 A씨와 또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예. 경찰은 두 사람의 구체적인 범행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손흥민 측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선처 없이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도 함께 전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뭐 손흥민 씨를 두고 이렇게 허위 사실 이야기가 불거진 게 지난번에도 있었죠. 처음도 아니고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갈죄의 경우에는 협박죄보다 좀 가중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처벌 수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공갈죄의 경우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기수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득을 보지는 못했지만 공갈에 착수한, 그러니까 미수의 혐의까지도 처벌 가능하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실제 양형 기준을 보면요. 이득액, 그러니까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네.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의 내가 이득 금액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 징역 4년의 이제 양형 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형 선고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법적 처벌 그 공방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적 관심도가 너무 높은 손흥민 선수기 때문에 이 일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제기가 돼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나 이 일이 영향을 줘서 또한 경기에 영향을 줄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속사에서도 뭐 선처 없이, 합의 없이 엄벌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이라든지 뭐 경기력 문제도 좀 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든든한 멘토가 되줬던 또 아버지 손흥정 씨의 과거 발언이 이 시점에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 보러 결혼은 은퇴하고 나서 해라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이에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은퇴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가족을 먼저 챙기게 되고 그 다음이 축구가 될 것 같다면서 네. 자신이 최고 수준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축구가 1순위였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커리어적으로 탄탄히 쌓아 올리고 있던 손흥민 선수, 이번 이슈 무사히 넘기고 톱 레벨을 유지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나중에 또 누가 시집 갈까라는 이야기를 뭐 공공연하게 다들 할 정도로 뭐 이제 거의 국민 사위, 예비 사위를 또 이렇게 낙점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수사가 잘 진행이 돼서 경기 차원에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7일 손흥민 선수 측이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6월 A씨가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달했던 겁니다. 당시 A씨가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손 선수 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A씨 외에도 40대 남성 B씨가 이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다시 손 선수 측에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주장 자체를 허위라고 판단한 손 선수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